예, 지난 13일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가지 소식이 더 나온 것이 바로 권오현 부회장의 사퇴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후임자가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31일에는 이사회가 열려서 주주 배당과 자사주 관련된 이 논의도 함께 이어갑니다.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31일 날 삼성전자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크게 두 가지 사안이겠죠. 첫 번째는 권오현 부회장이 사내이사였어요. 현재 삼성전자는 사내이사가 4분, 이재용 부회장이 4분인데 이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중이고 권오현 부회장 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마 사내이사 선임 누가 될 것인지가 첫 번째 사안일 거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책을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죠. 삼성전자에서 현금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를 주주 환원으로 앞으로 계속 내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특히 권오현 부회장 후임은 지난 19일 날 권오현 부회장이 미국 여행길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이죠. 그렇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 열리는 이 주주 환원책은 이미 삼성 쪽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앞으로 향후 3년간 배당 계획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급 계획 등을 다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아마 실적 호재세에다가 주주 환원책까지 이어지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굉장히 관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먼저 주주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앞서서 10월에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사안인데 어떤 내용이고 배경은 어떻습니까? 주주 환원책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는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에 옹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배당이 있고요. 배당과 함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제 주주 환원책이죠. 우선 배당을 보면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22조 원이었는데 작년에 한 4조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당기 순이익이 약 40조 정도 될 거니까 약 7조에서 8조 정도의 배당만 할 것 같고 이미 1분기와 2분기에 이미 2조 가까운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내년은 순이익이 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8조 이상 배당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책의 두 번째인 주주들이 가진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약 자사주 소각으로 4조 정도를 뿌렸는데 올해는 자사주 소각으로 약 12조 정도를 아마 쓸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약한 바가 이익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이익 현금 흐름이 약 2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조 중에서 약 4조, 5조, 7조를 배당을 하고 나머지 한 13조를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줄면은 그렇죠. 이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의 실적 호조 한번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배당이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도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TV 제품들 굉장히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의 호재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죠. 배당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는 아마 더 상승을 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유통주의 축소로 인한 또 하나의 상세가 있고 이번에 또 하나 발표될 예상인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오너리스크죠. 그래서 오너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거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져갈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 또 하나의 탄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 호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270만 원 정도 되는데 몇몇 증권사에서는 약 35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하군요. 네. 지금까지 이사회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권오현 부회장의 사퇴 소식과 맞물려서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앞서서 먼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자 하마평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그 DS 사업본부의 그 삼성전자 내에서의 위치입니다. 이미 영업이익의 68%를 이 사업부에 사고 DS는 있거든요. 반도체죠. 그렇죠. 부품 사업본부죠. 정확하게는 반도체를 중심 부품 사업본부인데 이 사업본부가 영업이익 68%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뒤에서 사본부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B2C 삼성전자가 B2B로 가는 중요한 사본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잠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는 현재 가장 앞에 오르는 분은 반도체 총괄을 맡고 있는 김민남 견제죠. 사장, 예. 사장이 맡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 사부장인 전동수 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사부장인 진교영 부사장 정도가 한평 오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아마 세대 교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60대인 분들이 물러나고 완전 세대 교체로 갈 수 있을지도 이번에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사회 의장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또 누가 또 오르고 있습니까? 신종균 부문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긴 하는데 이미 3년 전에 어느 정도 은퇴 서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60대 이상의 하마평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신진그룹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장 최측근 인물들이 아마 대거 등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CFO에 있던 이상훈 사장이라든지 이인용 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뉴 삼성의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60대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가신 그룹들은 물러나고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을 공표하면서 신진 세력들로 아마 채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네. 그 중심이 이상훈 사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 삼성전자, 삼성그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전망과 과제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세대 교체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3세 경영을 시작했고 물론 옥중이지만 뉴 삼성을 원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갔을 때 세대 교체라는 말에 방점을 찍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 차세대 가신들로 아마 인재풍이 예상됩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데요. 승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삼성의 세대 교체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도 현재 가장 또 당면한 과제이죠. 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라든지 셀프 카드 문제라든지 TV 시장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부회장의 사퇴 후에 삼성전자의 행보가 이전과는 다른 오너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 시스템 그리고 정부에서도 바라고 있고 재계에서도 바라고 있는 새로운 그 지배구조 시스템 아마 이런 것들이 향후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중요한 개혁의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주주들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이사회 이야기 해봤습니다.